다음은 이제 식물팀입니다. 선법가가 콩나물의 발화 성장 및 질병 저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최재석 교수님께서 대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연구하신 분들은 신용옥, 박대섭, 김학도, 박선미 이분들이 연구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재석 교수님 아마 작년에도 또 다른 주제로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최재석 박사님께서는 현재 부경대학 생물학과 공학 박사를 하시고 신라대 식품공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수산물 종합연구센터 부센터장을 하시고 아마 외국의 SCI급 논문을 한 80여 편 발표하신 대단한 석학입니다. 그래서 최재석 교수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식물팀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식물팀이 오늘 발표할 내용은 선법가가 식물의 발화 및 성장, 그다음에 질병 저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고요. 저희 멘토 스님은 해도 스님과 혜운 스님께서 멘토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 연구 목차를 보게 되면 연구 배경과 필요성, 그다음에 대행선사 법문, 연구 목표 및 내용, 1차년, 2차년의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그다음에 후속 연구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여러분들이 저기 학교 다니실 때 배우신 것처럼 빛에 대해서는 잎이 이렇게 쫓아가듯이 반응을 하고 뿌리는 이제 물이나 중력에 이렇게 쫓아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윈 시대의 과학자들에서부터 식물이 과연 음악과 소리에 반응하는지 아닌지가 대단한 핫 이슈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연구 결과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내려진 결론은 식물도 마찬가지로 음악에 반응을 하고 소리에 반응하는데 이게 어떤 특정 음악 종류가 아니라 주파수에 특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요즘 거의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각 식물은 기계 수용 채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진동을 느낄 뿐만 아니라 청각도 반응을 한다고 하고요. 식물이 단순하게 그냥 식물인간 하면은 이렇게 사람도 안 움직이고 식물 국회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식물이 외부 자극인 중력, 습도, 전기장, 빛, 압력, 소리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게 되면 다양한 식물군에서 각각 자기가 선호하는 특정 파장과 음량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는데 반응을 보이는 양태가 뭐 종자발화라든지 세포 수준의 반응, 그 다음에 질병 저항과 관련된 프로텍티브 엔자임의 활성 변화, 그 다음에 영양 성분이라든지 항산화 물질과 같은 생리생화학적 변화,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연구자분들한테는 이제 가장 논쟁적인 분야가 되겠는데 식물이 기라든지 힐링 에너지, 명상 에너지한테도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인도에 있는 연구 집단하고 농부들이 자기 농장에서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주지 않고 마음을 내어 가지고 작물의 소출을 높이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실제로 실험실 내에서 진행되었던 음악이라든지 소리가 정말 실제로 필드 현장에서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농진청이 주도하고 있는 그린 음악 농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농가에 보급되어서 작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원에서도 신도님들을 중심으로 양파라든지 이런 것에 관을 하거나 선법가를 들려주거나 해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본 바도 있고 실제로 밖에 있는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중학생들도 양파에 칭찬하는 말과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말을 해서 식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인들이 양파를 가지고 실험했던 거를 과학적인 어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칭찬할 때 정말 식물이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했을 때 기계적으로 칭찬하는 말을 해가지고는 식물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담아서 칭찬을 했을 때
그 식물이 그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연구 논문이 발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행선사께서는 선법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선법가를 부르면 일체 음파가 법망을 통해서 정신계와 물질계가 두란이게 그다음에 그 운기가 기무로 올라가서 그 여러 가지 그 효과를 본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와 같은 법문에 힘을 입어서 저희 식물팀이 그 본격적인 실험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어떤 조건의 선법가를 들려주고 그다음 어떤 음량을 처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식물에 만약에 선법가의 식물이 만약에 반응을 한다면 뭐 특정 음파 때문인지 아니면 음악 같은 조화로운 음파 때문인지 아니면 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에너지가 있는지 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면 무엇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법가나 법문을 그 음양학적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1차년에 그 법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찾았던 그 아주 그 저희 그 식물팀에 딱 맞는 법문이었는데요. 그 질문자가 큰 스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식물을 기르면서 법문 테이프를 들려드렸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성장이 빨랐고 수확이 좋았다는데 이 에너지가 그 분명히 정신 에너지인데 그 물질적인 에너지로 나타났고 이 에너지를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큰 스님께 대행선사께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때 대행선사께서 지금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내고 또 생각하고 행하는 이런 것이 그대로 에너지가 됩니다. 음파로서 발생됩니다. 평등 공법의 음파니까 음파가 전부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신계의 음파, 하다못해 미생물에게까지 음파가 통합니다. 이 공법의 음파는 어디든지 적용됩니다. 당연히 식물에도 적용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연구는 그 1차년, 2차년 그다음에 그 장기적으로 5차년까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차년은 한 6개월 정도, 2차년은 1년 정도의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1차년에는 그 큰 스님의 법문과 관련된 대행선사와 관련된 식물과 관련된 대행선사의 법문을 연구하였고 기존에 여태까지 출판되었던 그 국내 모든 논문들을 거의 다 찾아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할지를 진행을 했고 그 2차년에는 그 상추와 그 콩나물콩을 이용해 가지고 종자 발화 실험을 했습니다. 3차년에는 이후부터는 저희가 생리생화학적 연구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한마음법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건데 여기서 이 과학적이란 말은 일상생활 모든 것이 이제 과학 아닌 것이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누가 실험해도 재현성이 있는 어떤 협의의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1차년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팀원 전체가 수행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실험을 해야 되겠다. 그 자기가 팀원 각자가 정말 식물과 드로앤도리를 알지 않으면 이건 뭐 말짱 다 허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음원을 갖다가 저희가 선정할지는 선법가는 3세가 두라니 노래. 그 다음에 그 대적으로는 특정 단일 음파인데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던 연구 논문들을 참조해서 1kHz 100dB의 음파를 선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대적으로 클래식 음악도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그 많은 식물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그 예비 실험을 통해서 상추, 콩나물콩, 애기장대 이 세 종을 타겟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반복은 당연히 그 재현성이라든지 통계적인 그 P값을 얻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5에서 10회 이상을 반복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음원 상자를 제작해 가지고 양쪽에 스피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앰프가 있고 시그널 제너레이터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잔일 파장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준비해 가지고 1kHz를 사용을 했고요. 이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기종이어서 저희도 이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이런 앰프들이라든지 음향 시스템을 그 국내에 있는 LG 거를 썼는데 나중에 저희 팀에 합류하신 그 음향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그 좀 더 좋은 품질의 그 앰프 그 미스트랄의 그 진공관 앰프하고 그 다음에 그 톤노이의 레볼루션 스피커를 이용해서 이후 실험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그 저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그 식물 배양기가 소음이 많이 나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특정 업체랑 같이 해서 이렇게 저소음 배양기를 갖다가 주문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그 상추 씨앗을 묘판에 심어서 이렇게 발화된 것을 보시는데요. 그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시도했던 것은 기존 논문을 참조해서 그 상추를 이렇게 흙에 심어가지고 올라오는 상추 싹에 그 발화율, 그 다음에 발화체 생중량, 그 다음에 연녹지 함량,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측정을 했는데 5일간 키웠고 아침, 자 오전 오후로 해서 1시간씩 각각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발화 실험에는 흙에 심어서 하는 발화 실험이 있고 그 페트리 디시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갖다가 심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또 발화를 보는 또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그 똑같이 그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씩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은 그 상추 씨앗들을 발화율과 발화체 길이를 보았습니다. 1차년 연구 결과라고 해서 저희가 이게 딱 1차년에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실은 이제 2차년 중반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실험들이 결과들인데 저희가 그 맨 처음 했던 결과는 단일 파장에서 발화율이 어떻게 제일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엽록소 A, B가 있는데 그 단일 파장에서 엽록소 A의 함량이 그 다음에 저희 선법가를 들려준 곳에서 엽록소 B 함량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 선법가 쪽에서 발화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발화체의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거를 뽑아가지고 이건 이제 되게 많이 자라는 상태이지만 앞에 것처럼 그 조그마한 거를 뽑아가지고 그 실제로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다 보니까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는지 그래서 5일 동안 발화한 것들을 저희가 2주간 발화해서 실험하는 것으로 그 계획을 바꿔가지고 지금 실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페트리 디시에서 심었던 것들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 24시간에서 48시간 때부터 그 발화율의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작은 숫자이지만 그 48시간이 지날 때하고 72시간이 지날 때 그 성장 발화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요 정도의 이제 차이가 이제 72시간 내에 그 선법가를 들려준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서 그 발화율의 차이를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실험을 좀 더 진행해서 이 폭을 넓히고 싶은데 이게 70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페트리 디시에서는 그 흙도 없고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괴사가 일어나지 않게 어떻게 더 이 실험을 갖다가 기간을 넓혀서 이 폭을 크게 하는지가 저희가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음원을 더 강력한 걸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배양 조건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년에 시작했던 상추 실험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결과를 보여드렸고요. 이 결과가 이제 저기 2차년 중반쯤에 결과가 나와서 이제 보여드리게 됐고, 저희가 그 2차년 초반부터 또 실험을 진행했던 거는 질병 정황성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그 여러분 콩나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콩나물. 그냥 흔하죠. 그다음에 그 다른 나라 분들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만 콩나물을 즐겨 먹지 다른 나라 분들은 숙주나물을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그 콩나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우리나라 연구 결과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콩이 그 원산지가 이제 만주여 가지고 그 저희 조상님들이 이렇게 누비시던 곳이 그 원산지인데다가 그 특히 겨울철에 그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아주 그 저렴하면서도 매우 유용한 작물입니다. 근데 그 맨 처음에 저희가 이거 질병 저항성에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실험 모델을 그 잡아야 되는지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체를 키워 가지고 건강한 식물체 이렇게 뿌려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저희 2차년에 초반에 그 합류하신 그 상무님께서 그 식물 병리학을 전공하셨는데 콩나물을 키우면서 콩나물의 뿌리가 썩는 걸 보게 되면 그 질병 저항에 대한 아주 그 효과적이고 간단한 모델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콩나물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콩나물 하게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콩나물 하게 되면 이제 일반 분들은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이게 그 저기 뭐지 그 엑스파일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것처럼 그 그 성장 촉진제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콩나물을 재배하는 이제 사례가 있어서 이제 그 문제가 된다는 이제 뭐 보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질병 저항성을 높이게 된다면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 보시게 되면 이 요렇게 생긴 이제 그 그 시루인데
여기에 이제 전기 장치가 되어 있어서 20분에 한 번씩 이제 물을 주면서 이렇게 콩나물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키운 거, 이틀 키운 거, 3일 키운 거, 이제 4일 키운 게 되겠고요. 저희가 총 5일 동안 키우면서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해서 그 선법과 그 다음에 이제 단일 파장 무처리해서 이렇게 실험을 했고요. 그 저희가 이제 콩나물을 그 가르다 보면은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걸 고르다 보면 이제 뿌리 쪽에서 많이 이렇게 상해 있는데 실제로 그 떡잎 쪽에서도 그 검은 무늬 게사라든지 검은 점, 그 다음에 검은 얼룩무늬 같은 것들이 그 발생을 하는데 각각 원인이 다 다릅니다. 이제 그 콩에서 그 톱다리 개미 노린재라는 게 이제 콩을 갖다가 이제 구멍을 내 가지고 이렇게 검은 무늬 게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 2차년 연구를 진행을 해가지고 그 아까 보였던 시루 한 개에 콩나물 1,000개가 자랍니다. 한번 실험할 때마다 그 3,000개의 콩나물이 나오죠. 그럼 그 3,000개 콩나물을 건강하네, 머리가 상하네, 뿌리가 상하네, 둘 다 상하네. 또 머리가 상하네는 아까 그 검은 무늬 게사가 있는 애, 뭐 그 흔적이 있는 애 가지고 이제 나누게 되죠. 그래서 그 나누는 작업이 되게 그 좀 이렇게 뭐랄까 노가다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잠깐 이제 그 저희 부산 지원에서 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부산 지원에 계시는 신도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진행하면서 이제 무처리군 그 다음에 단일 파장 선법가를 보시게 되면 이게 파란 게 제일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 건강한 애가 이제 34%라고 해서 다른 군에 비해 가지고 아주 건강한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은 수치가 낮은 애들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애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선법가를 이제 들어준 애들이 건강한 콩나물을 이제 기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상식적으로 30%대의 어떤 그 정상 콩나물이 나오면 그 재배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좋은 조건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면 건강한 애들이 거의 99% 이상 나오는데 저희가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악조건을 만들어서 실험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애들이 요 정도 나오게 해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이제 보시게 되면 검은 무늬 계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도트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뿌리 상한 애들, 그 다음 아예 발아도 못하고 썩는 애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 쉽게 이제 그 표로 만들었는데 앞 결과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파란 게 이제 손목 가서 건강한 애들은 많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린 애들은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 이제 그 음향 전문가 한 분이 감사하게도 합류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 큰 스님 법문이라든지 선법과 그 다음에 단일 파장 음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음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서 잠깐 이제 연구를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요. 단일 파장은 당연히 그 특정 범위에서 강력한 그 에너지를 주는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3세가 두라니 노래인데 저희가 요소가 그 일체감이 명확해가지고 뜻 전달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이 파일은 그 본원에 있는 어머니 합창단께서 그 음성 그 녹음하신 거를 갖다가 이제 그 사용했는데 향후는 이제 사중 합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음원을 갖다 분석하려고 하고 이건 이제 모차르트 음악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모든 파장대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대행선사께서 1922년에 이제 전기법회 때 설법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음원 분석을 했는데 좀 주의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 음향 그 전공하신 분들 음향 전공하신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일반인들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 주파수대에서 좀 강한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큰 스님 법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999년에 발표하신 건데 이쪽 부분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 에너지대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앞에 것하고 이렇게 뒤에 거는 이렇게 톤이 좀 다르신데 앞에 거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한 톤으로 말씀하신 거고 이쪽 법문에서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그 좀 감싸는 듯한 어떤 그런 법문을 해주셨는데 두 법문 다 모두 이쪽 부분대에서 그 특정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에너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뭐 계속 앞으로 이제 연구할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성과는 현 시대가 수용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사용해서 연구 결과물을 만들고 이게 국제 저널에 실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관행농법에서 과도한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데 저희 연구가 잘 된다면 이런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큰스님 법문이라든지 선법과 아니면 관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새로운 농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원 모두가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각자의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물과 도라니 도리를 빨리 채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저희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실험 결과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저희가 책에 실체하는 이유는 연구 시스템을 바꾸다 보면은 수치가 변할 수도 있고 경향이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실지 못했던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